안녕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AVR 기초에서 C를 강의하게 될 강사 송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순환문의 마지막인 for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문의 종류에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신 while문, 그 다음에 do while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마지막인 for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for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r문의 형식을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for문의 형식입니다. 자, 이러한 for문의 형식을 보면은요, 우선 이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언어를 번역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자, for, 뭐뭐에 대해서 이 루프 안의 명령어들을 실행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루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초기화를 합니다. 이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이 루프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한 번만 실행이 되고요. 자, 제일 먼저 초기화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조건을 체크합니다. 조건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면은 요 안에, 루프 안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합니다. 요 안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합니다. 실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조건 변경을 합니다. 조건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요 문장들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요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은요, 초기화는 딱 그 for문의 초기화 처음에 한 번만 실행되고요. 조건 체크, 문장 실행, 조건 변경, 조건 체크, 문장 실행, 조건 변경, 조건 체크. 그러니까 이 안에를 빙빙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for문에 대한 사항을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프로그램은 바로 무엇냐면요, 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이요. 이 피보나치 수열은 어떠한 수열이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요, 앞에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뒤에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앞에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뒤에 숫자를 만드는 거다. 5와 8을 더하니까 13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앞에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뒤에 숫자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 쭉 만들어 나가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뒤에 앞에 숫자를 저장할 변수를 F, 그 다음에 뒤에 숫자를 저장할 변수를 B,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정하고요. 정했다고 그래 봅시다. 이렇게 앞에 두 개의 변수를 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숫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요게 F입니다. 요게 B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뒤에 숫자를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는 F하고 뭐를 더해야 되죠? 그렇죠. F하고 B를 더해야 됩니다. F하고 B를 더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F가 되죠. 이게 새로운 F가 됩니다. 그리고 요 과거의 F는 뭐가 되죠? 예, 맞습니다. 새로운 B가 됩니다. 자, 요거를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일, new 프로젝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 컨솔 어플리케이션, next, C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next, 018 만들어 보겠습니다. next, finish. 이렇게 되면은 018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크림슨 에디터, 전용 에디터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바탕화면에 작업에 C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018이 있습니다. 맨시를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럼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크로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 매크로를 선언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크로는 여러분들이 AVR 프로그램을 만드시다 보면은 너무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 정의와 사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sharp define max는 예를 들어서 21번째 이렇게 할까요? 요 의미는 뭘까요? 요 의미는 그냥 알기 쉽게 이런 뜻입니다. max라는 문자열은 저번 시간에도 아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21이라는 숫자와 같은 의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max라는 문자가 나오면 그건 그냥 21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변수를 선언합니다. 정수형 변수 뒤에 숫자가 들어갈 숫자를 집어넣을 변수 p, 앞에 숫자를 집어넣을 변수 f, 그 다음에 임시 기억 장소 템프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시죠. 변수를 초기화하는데 앞에 숫자는 f라는 변수에 여기는 0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시다. 뒤에 숫자는 b라는 변수에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f는 요게 될 거죠. 자, 한번 해봅니다. 자, b에다가는 0을 넣어라. 뒤에 들어오는 숫자다. 뒤에 오는 숫자죠. 그 다음에 f는 2를 넣어라. 초기화를 합니다. 이거는 앞에 오는 숫자예요. 앞에 오는 숫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for문을 돌립니다. for 이 p라는 변수도 하나 또 정해야 되겠네요. p라는 변수. 왜냐하면 루프를 돌릴 변수요. p는 0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말로 하는 우선 그 프로그래밍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최소한 제가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P는 0부터 시작해서요. P가 max보다 작거나 작을 때까지. max는 얼마죠? 21입니다. 그러면서 P가 하나씩 증가시켜라. 그리고 이 루프를 돌아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P가 0인 상태에서 요건 한 번만 실행되죠. 그 상태에서 P가 0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조건을 보니까 어때요? 21보다 0이 작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안에 문장들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변경합니다. P를 하나 증가시켜라 하니까 P가 1이 되죠. 1이 돼가지고 다시 조건을 체크합니다. 조건이 만족하죠? 21보다 작죠? 그러면 다시 안에 실행, 하나 증가 2, 조건 체크 오케이, 다시 돌고 조건 변경, 조건 체크 해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F값을 출력해야 되는 거니까요. 앞에 값을 자 print formatted 가로를 쓰겠습니다. 가로 %3b 정수를 3칸 잡아서 출력하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6칸 잡아서 출력하라. 그리고 출력한 다음에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값은 p 플러스 1 출력합니다. 이거는 p가 첫 번째 값은 3칸 잡아서 가로치고 출력하라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p가 0일 때는 1 이렇게 출력하겠죠. 이렇게 출력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력할 데이터는 바로 f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f 값을 출력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f 값을 만들어야죠. 새로운 f 값을 만든다. 새로운 f 값은 어떻게 구하죠? 새로운 f 값은 과거의 f 값 더하기 새로운 f 값은 현재의 f 값에다가 뒤에 오는 값을 더하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죠. 새로운 f 값은 과거의 f 값에다가 그 다음에 과거의 b 값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새로운 b 값이 되잖아요. 새로운 b 값. 그러니까 요 f 값을 어디에다 피신시켜 놔야 되겠구나라는 걸 금방 아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하기 전에 새로운 f 값을 계산해서 f 값이 변하기 전에 템프라는 임시 기억 장소에다가 현재의 f 값을 피신시킵니다. 그렇죠? 현재의 f 값을 피신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f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의 f 값은 미래의 b 값을 또 정해야 되잖아요. 미래의 b 값은 바로 뭐예요? 과거의 f 값이죠. 그래서 f 값이지. 아니죠. 템프. 과거의 f 값을 템프에 다행스럽게 피신시켰습니다. 이걸 합니다. 이건 바로 미래의 b 값이죠. 미래의 b 값. 이렇게 해서 포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맥스번, 그러니까 21번째까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 자, 오류가 없습니다. 실행했습니다. 자, 됐죠?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1이죠? 두 번째도 1. 세 번째는 앞에 1과 2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결과가 2가 되죠? 1과 2를 더하니까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1과 2를 더하니까 3이 되죠?
2와 3을 더하니까 5가 되고요. 3과 5를 더하니까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1번째는 얼마가 되나요? 예, 1900 피보나치 수열의 21번째 항의 값은 1946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피보나치 수열은 극히 짧은데요. 짧은데 앞뒤로 그 데이터를 계산할 때 피신시키고 계산하고 하는 방법들을 순서를 잘 익혀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프로그램을 포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문자를 처음에 A라는 문자를 출력하고요. 두 번째는 한 글자를 출력하고 두 번째는 두 글자를 출력하는데 A에 이어서 B, C, 그 다음에 D, E, F 세 글자, G, H, I, J 네 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쭉 출력합니다. 이게 뭔가 포문에 의한 어떤 규칙이 있을 것 같으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하는 데이터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데이터가 들어갈 그 변수를 P, 그 다음에 가로로 변하는 변수가 들어갈 변수가 숫자가 데이터가 들어갈 변수를 Q, 그 다음에 이 문자가 들어갈 변수를 리라는 변수로 한번 잡는데요. 요거는 문자가 들어갈 변수죠. 리라는 변수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new, project, console application, next, C, 다음에 이제 019로 한번 해볼까요? 019, next, finish. 그래서 소스를 올립니다. 이것을 다시 크림슨 에디터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019죠? 이후에 맨시. 여기에서도 매크로를 선언하겠습니다. x는 한 6줄만 해볼까요? 예, 6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요. 정수형 변수 P와 정수형 변수 Q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형 변수 D를 선언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3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D라는 곳에 먼저 A라는 문자 하나를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for 이제 가로입니다. 세로입니다. 세로는 바로 요거죠. 몇 줄을 출력할 거냐? 그러면은 맥스가 6이니까 6줄을 출력하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가봅니다. for P는 0부터 시작해서 P가 맥스가 될 때까지 P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이렇게 루프, 외곽의 루프가 정해졌습니다. 외곽의 루프가 정해졌으면요. 그 상태에서 for 이제 가로입니다. 어떤 루프가 정해졌으면은 어떤 가로가 정해졌으면은 이때는 P가 1일 때죠. P가 1이면은 이 가로는 0부터 P까지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똑같이 P와 같은 숫자입니다. 그렇구나.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갑니다. for Q는
0부터 시작해서 Q가 같거나 P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계속하여라. Q 언제까지요? 어떻게 하면서요? Q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부의 루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Q가 0일 때는 P가 0일 때는 Q는 0부터 0까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한 번일 때는 여기도 한 번이에요. 그 다음 P가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P가 1일 때는 다시 0부터 어디에요? 1까지죠. 그러니까 0, 1 두 번.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print formatted 먼저 한 칸을 띄고 그 다음에 문자를 출력하여라 뭔가요? %C 그렇죠? 네. 어디에 들어있는 한 칸을 더 한 칸만 띄겠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는 문자를 출력하여라 변수 B에 들어있는 문자를 출력하여라 이렇게 해봅니다. 그럼 다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니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랬는데 이거 지금 문자가 들어갈 변수인데 문자 변수의 값도 이렇게 하나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왜요? 제가 문자 변수를 말씀드릴 때 설명했던 것처럼 리라는 변수에 A라는 문자를 넣어라 그러면은 A라는 문자가 물론 들어가지만은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리라는 변수에는 A의 ASCII 코드 값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1을 증가시켜라 하니까 또 어떤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 ASCII 코드 값에 1을 더한 그게 이제 바로 A 다음에 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을 이렇게 출력합니다. 한 줄을 출력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print formatted \n 이렇게 써주면은 한 줄을 건너뛰겠죠. 한 줄을 가로로 한 줄을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번 출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우리가 없습니다. 실행.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그대로 됐죠? A, 그 다음에 B, C, D, F, G, 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 줄을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한 줄을 더 늘리려면 뭐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에다 숫자를 바꿔야 되나 이럴 것 없이 요거를 그냥 뭘로만 바꿔주면 될까요? 그냥 7로만 바꿔주는 겁니다. 바로 매크로를 하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도 그걸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컴파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끄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컴파일 실행하니까 이렇게 한 줄이 더 나오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요 매크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포문 안에 또 포문이 이렇게 중첩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세 번째 한번 보시죠. 1, 2, 3, 4, 5, 6, 7 하고 이쪽서부터 다시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 표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쪽으로 1씩 증가하면서 출력을 하다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출력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정방향, 그 다음에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정방향,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우선 방향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향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쪽으로 출력할 때는 변수 플래그의 값을 1로 해 놓겠습니다. 1. 그리고 반대로 출력할 때는 플래그의 값을 0으로 해 놓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로 삼는 것이 뭐냐면은 이쪽으로 출력할 것이냐, 이쪽으로 출력할 것이냐, 요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new 프로젝트 console application next C next 이번에는 020 이렇게 정합니다. next finish. 그래서 여기서 뭐를 올립니다. 그리고 020.c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020.c를 가져왔습니다. 보이드를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습관상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시죠. 변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가는데 몇 개를 출력할 거냐. 여기는 7개를 출력했죠. 요거를 맥스개로 정하겠습니다. 맥스개. 이쪽으로 몇 개를 출력할 건가. 맥스개. 그 다음에 요 숫자 자체가 7번 가는데 요거를 저장할 변수를 P로 정하겠습니다. 자, 정수형 변수 P와 그 다음에 플래그라는 변수를 하나 정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들어갈 변수 리라는 변수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하나 정하죠. 샵 define max를 7로 하겠습니다. 7로 하고 여기서 이제 우선 그 리 값은 1부터 시작하니까 리 값을 1로 놓겠습니다. 1로 놓고 그 다음에 임시 기억 장소도 하나 만들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1로 놓은 상태에서요. 보시죠. 1로 놓은 상태에서 자, for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방향은 지금 모릅니다. P는 0부터 시작해서 P가 max가 될 때까지 P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일단 우측에서 좌측에서 우측이 됐든 우측에서 좌측이 됐든 하여간에 그 맥스계를 출력을 합니다. 맥스계를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먼저 좌측에서 우측으로 출력하는 경우요. 그때는 어떨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출력할 거요? 만약에 플래그이면 이거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꼭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변수명으로도 변수명을 써서라도 그 조건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달랑 변수만 연산자 없이 크거나 작거나 같아 뭐 이런 연산자 없이 변수명만 이렇게 쓰면은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플래그의 값이 0이 아니면 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0이 아니면 참입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어떤 값을 가지면은 이 문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플래그이면은 일단 좌측에서 우측으로 출력하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죠? 여기 한번 보시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측에서 좌측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지그자그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출력을 한 다음에는 플래그를 0으로 놔라 이렇게 합니다. 0으로 놔라. 0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출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에어스로 해주면 되죠. 에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좌측에서. 그리고 여기다가 플래그는 다시 1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훌륭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먼저 플래그를 1로 놓습니다. FLAG 플래그는 1로 놓고요. 자, 이게 왜 어떻게 되는지 계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플래그가 1이죠. 플래그가 1이니까 어떻게 되죠? 참이 돼서 요거를 이 안에 이 부분에서 요 안으로 여기를 실행합니다. 실행하고 마지막에 플래그를 0으로 놓은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포문을 돌아요. 포문을 돌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플래그가 0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 안 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서 플래그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을 한 다음에 플래그를 1을 바뀌고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갔더니 이번에는 플래그가 1이니까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 되나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 포문을 빙빙 돌 때마다 한 번은 여기를 실행하고 그 다음번에는 여기를 실행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두 사이를 교대로 실행하는 거죠. 교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이렇게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프로그램이 거의 됐죠. 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실행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for. 너무 쉽죠, 이거는? for. p는 0부터, 여기는 q로 해야 될까요? 예, p가 외곽이니까요. q는 0부터 시작해서, q가 얼마가 될 때까지인가요? q가 max가 될 때까지죠. max가 될 때까지 q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출력하죠. 자, print formatted 출력하라. 3칸 잡아서 정수를 출력하라. 그리고 1칸 떼어라. 어디에 들어있는 값? 리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여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리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포문을 막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리의 값이 결국 이거죠, 이거. 리의 값이 1 출력하고 하나 증가, 2 출력하고 하나 증가, 3, 4, 5, 6 하고 7까지 출력하고 리를 또 하나를 증가하니까 결국은
2주를 증가하고 빠져나올 때 리 값은 얼마가 되나요? 8이 되죠. 8이 됩니다. 요 포문을 빠져나오고 최종적으로는 8이 됩니다. 왜? 왜죠? 바로 나중에 출력하고 나중에 하나를 증가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아하, 그러면은 다음 출력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봅시다. 다음 이쪽에서부터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리 값이 8이에요. 맥스 값은 7이에요. 7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15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5부터 출력하는 게 아니라 14부터 출력해야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요. 템프라는 기억 장소에다가요. 제일 이제 좌측에서부터 다시 출력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템프라는 기억 장소에다가는 리라는 값에다가 맥스를 더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를 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를 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요 줄을 출력하고 나면은 템프라는 기억 장소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템프라는 기억 장소에는 14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줄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템프에서 하나씩 빼면서 출력하면 되죠. 아하, 그렇구나. 금방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플래그를 0으로 놨어요. 0으로 놓고 플래그를 이제 그런 상태에서 0으로 놓고 빠져나가서 다시 포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P가 1이 됐어요. 근데 지금 플래그가 0이니까 여기는 안 걸리죠. 이제 이 밑으로 옵니다. 이 밑으로 올 때는 이제 반대로 출력해야 되죠. 반대로 출력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기 시작합니다. for Q는 0부터 시작해서 역시 반대인데요. Q가 max가 될 때까지 Q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똑같습니다. 자, print formatted 세 칸 잡아서 출력하여라. 그리고 한 칸 떼어라.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템프라는 기억 장소에 14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럼 템프에서 얼마씩 빼면 돼요? 1씩 빼면서 쭉 맥스계를 출력하면 되죠. 그럼 8까지 가는 거죠. 템프에서 얼마씩 빼요? 1씩 빼면서. 그러니까 여기로 가서 처음에는 템프에서 아무것도 안 빼죠. 템프에 14가 들어있는데 0을 빼고 그 다음에 1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세 칸 잡아서 출력하라. 그 숫자는 이미 템프에 저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템프에서 1씩 빼라. 그거를 출력하여라. 하고 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가보시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템프에 요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출력해야 되는데 요걸 출력하는 거는 리 값으로 출력하죠. 그러면 리 값은 얼마가 돼야 되나요? 템프라는 값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 2를 더한 요 15부터 출력해야 되니까 요것이 바로 리가 돼야 되죠. 아,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가서 여기는 리를 출력하니까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 값은 변형시켜라. 어떻게요? 현재 템프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다가 2를 더하여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줄을 출력하고 나면은 이렇게 출력했든 아니면은 이렇게 출력했든 한 줄을 출력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줄로 건너뛰어야 되죠? print formatted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n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대충 지금까지 다 설명이 됐는데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리의 값을 1, 플래그 값을 1로 넣습니다. 그럼 P는 0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될 때까지죠? 맥스 7이 될 때까지 합니다. 계속 여기를 돕니다. 자, 처음에 플래그가 1이니까 여기에 걸리죠. 여기에 걸리니까 0서부터 맥스까지 7개를 출력합니다. 리 값을 출력하죠. 얼마씩 증가시키면서 1씩 증가하면서 출력해요. 그러면 이제 1, 2, 1, 2 요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요렇게 출력이 되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됐죠. 출력이 된 상태에서 다 출력하고 나면은 템프는 리 플러스 맥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템프를 바로 요 값을 만들기 위한 거죠. 리는 7을 벗어나서 8, 그 다음에 맥스는 7 하니까 15가 되는데 거기서 1을 빼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게 템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템프에다가 이렇게 변형된 값을 집어넣고 플래그를 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한 줄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가서 P가 1이 되면은 지금 플래그가 0이죠? 0이니까 여기에는 안 걸리고 이쪽에 걸려요. 이쪽에 걸리니까 그때는 맥스계의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아까 저장된 14에서 하나씩 빼가면서 쭉 출력하니까 14, 13 이렇게 되는 거죠. 14, 13, 12, 11, 19, 8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줄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 줄에 가서는 이제 요 값보다는 하나가 증가한 15에서부터 리 값으로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리 값은 아까 저장했던 템프에다가 1을 더한 거죠. 그리고 플래그를 다시 1로 해놓습니다. 왜? 다음에는 여기를 실행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다음 줄로 건너뛰고 다시 가서 이번에는 플래그가 1이니까 여기에 걸리죠. 그래서 이 변형한 리 값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 줄을 이렇게 출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출력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컴파일, 여기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Q라는 변수를 뜬금없이 썼네요. 네, 변수를 선언 안 했습니다. Q를 선언하고 다시 저장한 다음에 컴파일을 합니다. 자, 오류가 없습니다. 실행을 시켜봅니다. 자, 한번 보시죠. 1, 2, 3, 4, 5, 6, 7 여기가 계속 13이네요. 자, 요거는 어디에서 오류가 나왔을까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 있네요. 요겁니다. 계속 템프라는 값에서 1만 빼면 안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얼마를 빼야 되나요? 바로 Q 값을 빼야 됩니다. Q 값을 빼야 0일 때는 0 빼고 1일 때는 1 빼고 2일 때는 2 빼고 해가지고 하나씩 줄어들죠. 자, 이렇게 빼고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바뀌고 컴파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대로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그작으로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맥스, 우리가 매크로를 쓰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8줄씩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뛰어다니면서 요 맥스라고 쓴 데를 전부 다 7 대신 얼마로 바꿔야 되나요? 예. 8로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크로를 쓰면은 그냥 여기를 이것만 바꾸면 되죠. 이것만 바꿔서 이것만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그대로 8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 해서 실행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8줄로 바뀌죠. 이렇게 8줄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매크로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그 프로그램의 디버깅이라든지 뭐냐면은 그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매크로를 쓸 때도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매크로의 유용한 점, 그 다음에 변수의 운용이요. 그러한 변수의 운용.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플래그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그 기법, 그 다음에 포문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if문이나 포문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이 프로그램 오늘 시간이 끝나고요. 여러분들은 그 종이에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종이에다 변수를 적어 놓고 변수의 값의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적어 가면서 한 줄 한 줄을 분석하고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약간 복잡한 듯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